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복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 주제는 네. 11번가 네. 성과 관리와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했다는 것을 네.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고요. 네. 그리고 연구 결과 새로운 성과 모델을 구축한 그런 사례입니다. 11번가만의 성과관리 모델을 만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어떤 대단한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네. 그럼 자세하게 성과관리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성과 모델을 연구했는데 소위 상관 분석이라는 네. 코릴레이션 분석을 했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띄우겠습니다. 지금 재택 횟수, 네. 성과 등급, 협업 점수, 팀장 재택 횟수, 팀장 성과 등급이라는 5개의 요소가 네. 과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는데 네. 여기 숫자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숫자가 거의 안 나오죠. 거의 뭐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거나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하나 유의미한 거라면 협업 점수가 높으면 성과 등급이 높다. 0.324 이 정도 나오는 것이고 재택 횟수와 팀장 재택 횟수의 상관관계도 0.645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네. 상관관계가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회사가 굉장히 고도화된 통계적인 분석까지 하면서 네. 우리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값 자체의 유의미성도 그렇지만 네.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요소가 성과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했다. 네. 그리고 성과 모델이 수립이 됐는데 크게 4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 구성원, 네. 두 번째 업무, 세 번째 리더, 네 번째 환경이라는 네. 4대 요인으로 구성된 성과 모델을 수립했어요. 근데 저도 그 저널 아티클을 좀 읽어봤는데 네. 그 참고했던 연구 논문에서는 리더라는 요인은 없었는데 11번가 인사 쪽에서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리더라는 요소를 추가하자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게 네. 예전에는 연구 자료를 보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연구 논문에는 리더가 없었지만 네. 우리는 이 성과 모델의 핵심 요소로서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더를 넣겠다 이런 제도 설계를 한 것이죠. 아주 수준 있는 대사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11번가가 새롭게 수립한 성과 모델입니다. 먼저 구성원입니다. 네. 크게 태도와 역량이라는 요소로 나눴고요. 네. 거기서 태도는 자기 통제, 성실성, 의욕, 협업 능력, 로열티로 구성을 했고요. 네. 역량은 직무 전문성, 공통 직무 역량으로 구성을 했네요. 네. 그리고 업무에서는 협업의 수준과 측정과 통제라는 두 요소로 구성을 했고 네. 협업의 수준은 독립된 업무 수행 가능성, 협업 필요 수준으로 구분했고요. 네. 그리고 측정과 통제는 업무의 정형성, 그리고 업무 성과 측정 가능성, 원격 관리 용이성, 네. 중간 점검의 필요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는 네. 성과 관리와 의사결정으로 네. 요인을 구성했는데 성과 관리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성과 관리 빈도수, 정성적인 동기부여 수준, 리더십 스타일 및 역량 수준으로 구성했고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리더가 보유한 전문성, 업무 방향성 제시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눴고요. 네. 내부 환경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평가 보상 제도, 인프라, 시스템, 조직 문화, 근무 장소, 재택이냐 사무실이냐. 그리고 외부 환경은 경영 환경, 경쟁사, 사회적 트렌드, 경제 물가 등 외부적 속성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정했네요. 성장 모델 4개 요인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잘 골고루 정한 것 같거든요. 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는 이 성과 관리를 접근할 때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우리가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이 네. 모델을 적용하면 인사 쪽이든 현업에 있는 리더든 좀 구체화된 원인들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성과가 안 났을 때 그냥 열심히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구성원 요소와 업무 요소, 리더 요소, 환경 요소가 일단 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구성원 요소에서 가장 요즘 어려운 게 자기 통제라든지 협업 능력이 떨어지는 구성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거냐, 이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역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직무 전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직무 전문성을 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 거냐, 네. 이런 논의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업무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업무를 접근한 게 아니라 독립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거냐, 협업이 필요한 거냐, 이 업무가 이런 논의를 해주고, 그리고 업무의 정형성과 업무 성과 측정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게 업무 성과가 측정이 안 되는데 무조건 측정해서 KPI를 했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리더 요소에서 보게 되면 정성적인 동기부여 수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동기부여는 정량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과 역량 수준을 항상 보겠다는 거고, 의사결정에서도 리더가 보면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업무 방향성 제시 수준까지 보겠다. 네. 그리고 환경도 보게 되면요, 내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 보상 제도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돼 있냐, 우리 성과가 안 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종합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그런 관점에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회사들이 단편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비난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 모델은 우리 조직원들이 진지하게 이 4가지 모델을 두고 어디가 원인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과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번가의 성과 모델을 만든 사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시사점은요. 네. 이제 HR 부서의 접근 수준과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연하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학술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네. 그 연구 분석하고 소위 말해서 상관 분석 또는 회기 분석, 이런 고도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이런 아주 정교한 네.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S그룹, 삼성과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네. 삼성은 뭐 하냐? 맨날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리더들이.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자. 이런 접근이 저는 이 11번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개별 회사가 이렇게 성과 모델을 연구 논문을 수정 보완해서 네.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고, 이거 좀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뭐 컨설팅 회사가 떠먹여주는 제도, 억지로 운영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것들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11번가 성과 모델 연구 사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정말 인사팀, 인사 부서 역량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좋은 시사점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